사람 마음이란 게 겉만 보고 알 수 없지. 예비사위라면 내 딸 평생 맡길 사람이라면 돈 없는 사람 앞에서도 똑같은 눈을 해야지. 정분의 낡은 집 거실, 오래된 TV, 다른 소파.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잠실 타워 팰리스 전망.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저 건물들 내가 가진 땅 위에 올라앉았지.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 이 할망구가 600억짜리 땅 주인인걸.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일기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관심과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고급 레스토랑, 저녁 7시. 정부는 딸 다영이 데려온 예비사위 지우를 처음 만난다. 레스토랑은 1인당 2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정식집이다. 지후, 정중하게 허리 숙이며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이지후입니다. 다영이에게 늘 좋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정분, 그래요? 내 딸이 좋은 말만 했다면 그건 사랑에 눈이 먼 거지. 다영은 당황하며 엄마, 왜 그러세요? 농담이야. 앉아요, 지우 씨. 식사가 시작되고 지우는 완벽한 테이블 매너를 보여준다. 정부는 조용히 관찰한다. 어머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특선 코스로 3인분 부탁드립니다. 네, 고객님. 1인당 25만 원이십니다. 카드를 꺼내며 괜찮습니다. 정부는 지우의 여유로운 태도를 지켜본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진다. 민수 정분이 아들 지우를 보며 형은 정말 대단하네요. 용민대 의대 나오고 외과 전문의의 집도의까지.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 주어진 일이란 게 돈 많은 환자들만 보는 건 아니겠죠?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는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의사는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기본이죠. 정부는 속으로 말은 참 잘하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른 법이지. 식사가 끝나고 지우는 정분에게 깊은 인사를 한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정부는 미소로 답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정분의 집 밤 11시. 정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낸다. 잠실 토지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힌 두툼한 서류다. 정부는 혼자말로 600억? 내가 평생 모은 이 땅을 딸에게 물려주려면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그녀는 지난 식사 자리를 떠올리며 겉모습은 완벽했어.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하지만 사람은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바쁠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지. 정부는 오래된 옷장을 열고 남편이 남긴 낡은 외투와 모자를 꺼낸다. 여보,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 기억해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앞에서의 태도로 판단하라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낡은 옷을 입어본다. 순식간에 고급스러운 할머니에서 초라한 노인으로 변한다. 정부는 결심한 듯. 좋아. 내일 당장 병원에 가보자. 지우 씨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용민대병원 응급실 앞. 정부는 완벽하게 노숙자로 변장했다. 낡은 외투, 더러운 손수레, 심지어 얼굴에 검댕까지 묻혔다. 정부는 속으로 자,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응급실로 들어간다.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하다. 간호사가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정부는 힘없이 배가 너무 아프고 숨도 차고. 여기 앉으세요. 보호자 계세요? 정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도 없어요. 간호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정분을 바라보며 기다리세요.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지우가 나타난다. 그는 바쁜 듯 차트를 보며 걸어온다. 지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다음 환자. 간호사는 말했다. 선생님, 이 어르신이요. 배 아프시고 숨 차다고 하세요. 지우는 정분을 한번 훑어본다. 그의 눈빛이 순간 변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보호자 없죠? 의료보험은 정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의료, 급여요, 기초수급자. 지우는 한숨을 쉬며 또. 알겠습니다. 간호사님, 기초 검사부터 하세요. 급한 환자들 먼저 봐야 하니까. 선생님, 정말 많이 아파요. 조금만 먼저 봐주시면. 지우는 딱 잘라서 여긴 응급실입니다. 순서대로 해야죠. 대기하세요. 정분의 얼굴이 굳는다. 그녀는 지우의 차갑게 변한 태도를 정확히 포착했다. 정분은 속으로 역시 겉과 속이 다르구나. 정분은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주변 환자들도 대부분 초라한 차림이다. 노숙자 철수, 정분 옆에 앉으며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1시간 넘었네요. 여기 의사들 다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맨 나중이에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줘. 그래도 의사면 환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철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은 그렇죠. 근데 현실은 달라요. 그때 고급 승용차가 응급실 앞에 멈춘다.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린다. VIP 환자. 어디 아파요, 부장님? 골프 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지우가 직접 달려나오 묘안한 미소로 부장님, 어서 오세요. 제가 직접 봐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정부는 그 장면을 정확히 목격한다. 30분 전 자신에게 보였던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저게 진짜 얼굴이로구나.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친절하고. 응급실 1시간 후 정부는 점점 힘들어한다.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오래 앉아 있어서 힘들어진 것이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어지러워요. 그녀는 일부러 더 힘들게 연기하며 쓰러질 듯 비틀거린다. 간호사는 소리치며 선생님, 이 환자 상태 안 좋아요. 지우가 차트를 보며 다가온다. 지우는 귀찮다는 듯 또 뭐가 문제예요? 어르신이 쓰러지실 것 같아요. 저런 분들 대부분 과장하시는 거예요. 침대 한 번 주면 하루 종일 안 나가시려고 그래요. 그 말에 정분의 얼굴이 확 굳는다. 정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전 정말 아파요.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저기서 누워 계세요. 다른 급한 환자들 많으니까.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본다. 이게 내 딸이 평생 함께할 사람의 진짜 모습인가. 시간은 흘러 어느덧 오후 2시. 갑자기 응급실 문이 열리며 다영이 뛰어온다. 그녀는 우연히 근처에 일이 있어 지우병원에 들렀던 것이다. 오빠, 여기 있었어. 점심같이. 엄마. 다영은 구석에 쓰러져 있는 정분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른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왜 이렇게 있어?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어머님? 다영은 울먹이며 오빠,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방치돼 있어? 몇 시간째 여기 계신 거야? 그게 저는 어머님인 줄 몰라. 정분이 천천히 일어나 앉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다. 정분은 조용히 몰랐다. 그 말이 변명이 되나요? 어머님, 제가 정말 몰라서.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죠? 저런 분들 대부분 쇼입니다라고 했죠? 응급실 전체가 조용해진다.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본다. 그리고 침대 한 번 주면 하루 종일 안 나간다고도 했죠?
지우는 당황하며 그건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냉정하게 말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다영은 울면서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내 딸을 평생 맡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으니까. 병원 상담실 30분 후 정분, 다영, 지후, 그리고 급히 달려온 민수가 상담실에 모여 있다. 민수는 엄마, 또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 그래야만 알 수 있으니까. 지우는 무릎을 꿇으며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다시 생기지 않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낸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잠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에요. 600억 어치. 지후의 눈이 커진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죠. 다영이가 결혼하면 반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정부는 말했다. 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지우는 절규하듯 저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다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부는 차갑게 말했다. 사랑? 오늘 오후에 당신이 보여준 게 사랑인가요? 가난한 환자는 짐이고 부유한 환자는 VIP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 가족 대하는 태도인가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다영은 울면서 엄마, 오빠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와 본성은 달라, 다영아. 병원 주차장, 저녁 6시. 정부는 천천히 병원을 나선다. 다영은 상담실에 남아 지후와 대화 중이다. 민수는 차에 타며 엄마,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우 형도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돈 앞에서 약해지는. 그럼 결혼 반대하시는 거예요? 정부는 창밖을 보며 반대는 아니야. 그냥 다영이가 결정할 문제지. 난 진실만 보여줬을 뿐이야.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정분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온다. 병원 출입구에서 지우가 노숙자 철수에게 물 한 병과 빵을 건네고 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오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의사 때문에 환자분들이 상처받는 거잖아요. 정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본다. 정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흔들리긴 하는구먼. 엄마,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야. 차가 천천히 병원을 떠난다. 3일 후 정분의 집. 초인종이 울린다. 정분이 문을 열자 지우가 서 있다. 그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둘은 거실에 마주 앉는다. 어머님, 지난 3일간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환자를 차별하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지우가 편지를 꺼내며 이건 제가 오늘 병원장님께 제출한 사직서입니다. 사직서? 네. 저는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VIP 환자 우대, 가난한 환자 홀대. 이게 당연시되는 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무료 진료소를 열려고 합니다. 노숙자와 기초수급자를 위한. 정분의 눈빛이 변한다. 다영이한테도 아직 말 안 했어요. 수입이 10분의 1로 줄어들 테니까. 제가 다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오랜 침묵한 후 지우 씨, 네, 어머님. 내 딸은 돈보다 사람을 택할 아이예요. 그리고 그녀는 지우의 손을 잡는다. 당신이 진짜 변했다면 내 딸을 맡겨도 좋아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 다영이를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잠실 땅 600억 중에서 100억은 당신 무료진료소 설립 자금으로 쓰세요. 어머님, 조건이 있어요. 절대 환자를 차별하지 말 것. 그리고 매달 나한테 진료 일지를 보고할 것.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6개월 후 지후의 무료진료소. 진료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 대부분 가난한 환자들이다. 선생님, 덕분에 제 허리 많이 나았어요. 다행입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진료소 한쪽에서 정분과 다영이 조용히 지켜본다. 엄마. 그때 테스트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지. 어쩌면 지우 씨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 엄마 덕분에 오빠가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정부는 딸이 손을 잡으며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 앞에서의 태도. 그게 진짜야. 이제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럼 600억 중에 200억은 너희 신혼집 자금이야. 엄마. 두 사람은 포옹한다. 정부는 진료소를 나서며 하늘을 본다. 정부는 혼잣말로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가난한 이 앞에서의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정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진다. 내 딸, 좋은 사람 만났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변할 줄 아는 사람. 그녀는 천천히 걸어간다. 진료소 간판이 햇빛에 반짝인다.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바쁠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정부는 남은 400억으로 전국 10개 무료 진료소를 더 설립했다. 지우는 올해의 의사상을 수상했다. 다영과 지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노숙자 철수는 진료소의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며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람을 시험하는 건 잔인하지만 진실을 아는 건 축복이다. 마이너스 정분 할머니의 일기 중에서